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카카오뱅크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7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요즘 정책주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정책 이슈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세력 수급도 상당히 탄탄하게 들어와 있고 차트 분석상으로도 꽤 괜찮은 매수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카카오뱅크가 1.69% 올라와 있는데 장 초반에는 3% 정도까지 상승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꼭 끝까지 보시고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책주라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주는 발표도 쉽게 안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니까 기본적으로 지지선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세력 수급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세력들의 평단가가 어디쯤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카카오뱅크는 특히나 더 그래요. 단순한 정책주가 아니라 실제로 디지털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정부에서도 디지털 금융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융 디지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뱅크는 정말 좋은 포지션에 있는 거죠. 오늘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세력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1분봉에서 급등할 수 있는 거래량이 따로 있어요. 내가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거래량은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급등한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급등하는 거래량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1분봉으로 보면 세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눈으로 봐도 이 대량 거래량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죠?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예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만 본다면 다이버전스입니다. 저점은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건 결국 슈팅이 나온다는 신호거든요. 저점이 팍 높아지지는 않지만 저점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나오면 보통 급등이 나와요.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도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의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꼭 봐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급등하는 거, 플러스 1%, 2%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급등을 하더라도 세력 수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평단가는 기본 베이스로 알아야 합니다. 세력 평단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단가 말고요. 세력 평단가 구하는 방식과 1분 거래량까지 디테일하게 파보겠습니다. 평단가만 구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 걱정돼서 원하는 값을 빨리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스킵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력 평단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기준입니다. 매매하실 때 절대적으로 기준 없이 매매하시면 안 돼요. 기준 없이 매매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께 계속 기준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60%의 확률을 갖고 있다면 75%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50% 있는 분들은 당연히 6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세력 평단가 구하는 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상장 주식 수예요. 그리고 대주주 물량을 봅니다. 그 다음에 봐야 하는 건 유통 물량이에요. 카카오뱅크가 상장 주식 수가 4억 7,600만 주입니다. 여기서 대주주 물량을 빼야 돼요. 대주주 물량이 약 3억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1억 8천만 주 정도가 남아요.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주주들은 보통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제로 사고 파는 물량은 이 정도라는 거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봉에서 봐야 할 게 거래량이 얼만큼 터졌느냐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거래량이 진짜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볼 수 있거든요. 총 4억 7천만 주가 상장 주식 수였으면 지금 나오는 거래량은 절대 많은 물량이 아니죠.
대량 수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 유통 물량이 1억 8천만 주 정도인데 여기서 1,500만 주 정도 나오는 것도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3만원짜리에다가 시가총액이 무거워요. 시총이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시가총액이 무겁다는 건 주가를 움직이려면 그만큼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한다는 건 세력이 물량을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4,500만 주, 3천만 주, 그리고 거래량 급감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단순히 계좌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봐야 하는 게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 없이는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일봉에서 확인했으니까 분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분봉으로 넘어가서 상승 초기에 수급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봅니다. 30분봉으로 보는 이유는 진짜 수급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세력이 수급을 들어온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근래에 들어서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봉에서도 세력 수급을 파악할 수 있어요. 확인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때 양봉이 나왔을 때의 기준값 절반을 자릅니다. 왜 절반을 자르냐면 보통 세력들이 그 봉의 중간 정도에서 평단가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고점에서 모두 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27,000원이 돼요. 1차 세력들이 장악했던 자리들이에요. 물론 이 앞쪽에서도 일부 모아오고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에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상 너무 길어져요. 2차로 여기 나오는 자리죠. 3천만 주 터진 자리. 여기에서 또 한 번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약 29,00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물량을 나눠서 매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죠.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세 번째는 대량 수급이 터진 자리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서 분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 분봉으로 가냐면 고점에서 상단 부분의 거래량이 더 터졌는지 아니면 끌어올릴 때 거래량이 더 터졌는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력들이 고점에서 팔았는지 아니면 끌어올리면서 매수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34,600원이고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초반부터 끌어올렸죠.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봉이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단을 잡아야 돼요. 35,600원 정도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세력들이 매수하면서 끌어올렸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더해 봅니다. 27,000원, 29,000원, 35,600원, 대략적으로 91,600원 정도가 나오는데 91,600원 나누기 3을 하면 이게 세력 평단가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어디에서 할 거냐라는 관점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약 3만원에서 3,500원 정도가 추정치예요. 현재가가 3만원이니까 첫 번째 조건이 나왔습니다. 세력 평단가가 3만원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재가가 세력 평단가와 비슷하다는 건 지금이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세력들이 손해를 보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세력 분석부터 향후 전망까지 모든 자료들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종목 추천도 단순히 이 종목이 좋다 이게 아니라 왜 좋은지, 언제 사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소식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소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젠 뭘 봐야 할까요? 우리가 매수해야 하는 가격대를 봐야 하겠죠. 어디에서 매수를 할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수는 세력 평단가 부근이죠. 이제부터는 1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1분당 거래량입니다. 얘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또는 이게 그냥 다른 종목에 딸려나가면서 상승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다른 관련주들이 상승한다고 해서 과연 카카오뱅크도 상승을 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량 터진 자리를 봅니다. 6월 9일 날 급등했던 자리들을 보면 6월 9일에는 22% 상승했죠. 6월 19일은 10% 상승했고요. 10% 상승했을 때와 22% 상승했을 때 당연히 수급이 달라야 되겠죠. 6월 24일은 26%까지 고가가 나왔어요. 이런 영상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찾아봐도 절대 없습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발견했다고 해야 될까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패턴을 찾아낸 거거든요. 6월 9일 날 22% 급등할 때는 수급이 얼만큼 들어왔는지를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는 그냥 입질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개인들의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별로 의미 없는 거래량이라는 거죠.
근데 6월 24일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래량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진짜 세력 거래량이에요. 기존 거래량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진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만 주 이하로 들어오는 거래량들은 이제부터 개인들이 사고 파는 물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만 주 이하는 세력 거래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정도의 거래량이라는 거죠. 얘가 움직일 때는 쫙 당겨서 올릴 때 이 거래량이 나와야 한다는 거고, 반대로는 17만 주 정도 나오니까 하락이 깊어지죠. 6월 19일로 넘어가서 보면 초반에 수급이 들어오는 줄 알고 추격을 한다고 해도 5만 주잖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5만 주 정도 나오면 뭔가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래량으로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셨죠? 얘가 1분당 세력 수급이 5만 주부터 와요. 그리고 15만 이상이 나오면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만 주 미만은 그냥 잡음 수준이고 15만 주 이상 나와야 진짜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몇만 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휩소라는 거예요. 오늘 나온 거래량으로는 진짜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봐야 할 건 호가예요. 오전장에 초반에는 한 5만에서 7만 주 정도 있었는데 지금 14만으로 바뀌었죠. 매수 물량이 늘어났다는 건 좋은 신호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분명히 세력 평단가가 3만 원이라고 했죠? 아직까지 수급이 안 들어왔죠. 근데 가는 거래량이 1차적으로 매도 물량이 쌓여 있다는 건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분당 쏴야 되는데 여기에 4만 주, 3만 주 이렇게 걸려 있으면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15만 이상이니까 찍어 올리면 13만 주가 나오잖아요. 15만 주, 13만 주가 결국은 세력에 대한 설명이었죠. 호가창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매도 물량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또 매수 물량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현재 매수 물량이 14만 주 정도 쌓여 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매도 물량도 만만치 않게 쌓여 있어요. 특히 위쪽에 4만 주, 3만 주씩 걸려 있으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상당한 물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욱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이 15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야 이런 매도 물량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이런 정확한 매수 신호나 차트 분석 같은 건 혼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도록요. 오늘도 차익남이 선정한 특별 종목 2-3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괜찮아요. 설령 꼭대기에 물렸으면 세력 평단가보다 좀 아래이기 때문에 추가 가능해요. 물론 악재가 뜨는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현재의 수급 상황을 보면 세력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보냐면 25,000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올라봤자 몇 프로 올라왔어요? 물론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얘가 100% 올라갔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25,000원에서 100% 올라가면 5만원인데 그것도 지금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 50% 정도에서 내려왔거든요. 거래량은 완전 죽었고요. 그러면 그냥 땡큐죠. 저는 수급이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고 상승하고 하락하고에 대해서는 악재만 없다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보유하신 분들 불안하거든요. 떨어지면요. 정책주는 정말 발표도 쉽게 안 죽어요. 이게 정책주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니까 기본적으로 지지선이 있어요.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디지털 금융 육성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융 디지털화는 이제 걸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카카오뱅크는 이런 흐름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톡과 연동된 간편 송금, 간편 결제, 간편 대출, 이거 말고도 이런 서비스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정책주 중에서도 특히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세력 평단가 3만원,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3만원 근처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잡았으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특히 정책주라는 특성상 정부 정책 발표나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 있어요. 얘가 급등을 하려면 호가창에 10만 주 이상이 계속 쌓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전일 대비 거래량이 43%밖에 안 돼서 만약에 상승해도 31,000원 라인대에서 두들겨 맞고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량이 부족하면 상승해도 지속력이 없거든요. 많이 가면 3800원, 900원 정도. 내일을 기약하면서 급등하기를 기약하면서요. 오후에 올라오면 더 좋겠지만 근데 오후에 이런 거래량이 안 나오겠죠. 오후장에는 보통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런 대형주들은 더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부족으로 큰 움직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디지털 금융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의 점유율이 정말 높아요. 20, 30대들은 거의 카카오뱅크를 쓴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런 고객층이 나이가 들면서 금융거래 규모도 계속 커질 거고 그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수익성도 개선될 거예요.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 마이데이터 사업, 오픈뱅킹 확산 등등 이런 정책들이 모두 카카오뱅크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금리 변동이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출 수요가 줄어들어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특히 카카오뱅크는 개인 대출 비중이 높으니까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리스크는 경쟁 심화예요. 기존 은행들도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은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카카오뱅크의 경쟁력이 더 강하다고 봐요. 플랫폼 파워, 고객 베이스, 기술력 이거 말고도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세력 평단가 근처인 3만원 전후예요.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때 들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분당 15만 주 이상이 나와야 진짜 움직임이라고 봐야 돼요. 세 번째, 호가창도 체크하세요. 매수 물량이 10만 주 이상 쌓여 있어야 상승 동력이 있어요. 네 번째, 정책 뉴스에 주목하세요.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분할 매수를 추천해요.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두세 번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해요. 목표가는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2차 목표가는 4만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물론 정책 이슈나 실적 개선이 있으면 더 높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27,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력 평단가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뭔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책주 특성상 웬만하면 손절까지는 안 갈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올라가면 관련주들이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런 카카오 계열사들이 동반 상승할 수 있고 다른 핀테크 관련주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 네이버 파이낸셜 등등도 함께 주목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섹터 로테이션을 활용하시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 첫 번째, 세력 평단가는 3만원 전후예요. 두 번째, 1분당 15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와야 진짜 움직임이에요. 세 번째, 현재는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주 특성상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해요.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력 평단가나 거래량 분석도 결국은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지 100%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와서 혜택 받아가세요. 이 모든 걸 정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꼭 들어와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일부 상승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